한국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줘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사과는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과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비자 기한을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학생 비자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적 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루튼 교육군의 3개 학교에 한국어반이 신설됩니다. 플루튼 교육군은 전국에서 한인 학생이 가장 많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한인 루시고 판사가 행정명령으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인구조사 센서스를 당초 예정됐던 다음 달 말까지 계속 시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영해를 불법 침입해 사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줘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 소식은 윤나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북한이 어제 오전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영해를 불법 침입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사살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조사한 사건 경위라며 이 씨가 신분 확인 요구에 얼버무렸고 대치 도중 도주 움직임이 있어서 단속 정장의 결심과 규정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사격했다. 사격 후 접근해 소색했지만 침입자는 없고 혈흔만 있었으며 부유물은 소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이 만행이라고 규탄한 데 대해선 일방적 억측이라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자신들의 지도부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 신뢰와 존중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각성하겠다며 통지문 말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국회 정보위 핵심 관계자는 통지문 전달 경로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통일전선부 라인이 가동됐다고 말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신분을 밝히라고 했는데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규정에 따라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다 위에서 태운 것은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의 주장은 김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구체적 시간은 적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조사한 사건 경위를 담았습니다. 우선 22일 수산사업소 부업선이 정체불명의 남성 1명을 발견해 신고했고 이후 군부대가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를 부유물을 탄 불법 침입자라고 표현한 북한은 이후 군이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는데 이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북한군은 이후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포탄을 쐈는데 단속 명령에 함구무언하고 불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놀라 엎드렸고 이 과정에서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고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 듯한 행동을 봤다는 진술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해상 경계근무 규정의 행동 준칙을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 발 총탄을 쐈고 사격 이후에는 10여 미터까지 접근 수색했는데 부유물 위에 이 씨는 없었고 주변 혈흔 등은 확인돼 사살된 것으로 추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해상에서 소각한 것은 이미 사라진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라고 했습니다.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불법 침입자를 규정에 따라 사살했을 뿐이란 주장을 풀어놓은 겁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북한이 주장한 사건 개요와 전날 한국군이 발표한 내용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시신을 훼손했는지,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또 북한군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세 가지 입장에서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학희 기자입니다. 남북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건 북한군이 해상에서 불태운 게 시신인지 부유물인지 문제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부유물을 불태웠다는 설명이고 우리 군은 북한군이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는 판단입니다.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는지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분석해 이 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은 이 씨가 처음에 대한민국이란 국적을 밝히긴 했지만 이후 자신들의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총격을 누가 지시했는지도 말이 다릅니다. 북한군 해군 계통에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게 우리 군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반면 북한은 현장에 있던 정장의 결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없고 자신들은 수칙에 따라서 이것을 대응한 것이다라고 돼 있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군은 구체적인 반론을 내놓는 대신 첩보를 정밀 분석한 판단을 유지한다고만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 간 판단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일단 북한의 시신 수색과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연방 국무부가 북한의 사과가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외신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극히 이례적이고 긴장 고조를 막는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한 것을 미국 국무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살해된 한국 공무원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인 한국이 규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완전한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기고 대외 정책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미국이 김 위원장의 사과가 긴장 고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반긴 겁니다. 외신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과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과 북한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려 남북관계의 긴장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번 사과가 남북관계의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례적으로 친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왜 이 시점에 전문을 공개한 것인지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2개의 친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을 겪은 북한을 위로하며 김 위원장이 재난 현장을 직접 찾은 모습에 공감한다고 적었습니다. 공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 위원장의 답신은 나흘 뒤인 12일에 왔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한다고 한 데 이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담았습니다.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일체의 연락선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북 정상 사이엔 친서 교환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례적인 친서 공개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사태 수습을 위해 공개한 것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외교 관례상 친서 공개엔 상호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친서 공개에는 북한의 의도도 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F1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1 비자는 지금까지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공지를 통해 외국 유학생 비자 대부분의 유효 기간을 학습과 학위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 강화의 이유가 적대 세력이 비자 연장 규정을 악용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조만간 3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인 사회의 오랜 수건이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이 개정됩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인 사회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률적인 제한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와 국회는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선 법률을 입법해야 합니다. 시한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나 한국 국적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특히 남성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이탈할 수 없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피해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한인 사회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랫동안 국적법 개정을 위해 힘써온 LA 한인회는 앞으로 잘못된 제도로 피해받는 한인들이 없는지 더욱 잘 살필 거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하루속히 개정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올해 치러질 LA 한인회장 선거 방식을 놓고 팽팽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 한인회는 조만간 정관 개정 내용과 선거 규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실시된 LA 한인회 비대면 공청회. 접수된 32개 의견 가운데 간접 선거 선호 의견이 19건, 직접 선거를 하자는 의견은 모두 11건이었습니다. 직선제와 간선제, 차기 한인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직접 선거에 찬성하는 측은 선거 정당성을 우선 꼽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선제를 하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장갑 끼고 나서서 직접 투표를 하시는 것이 한인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진정한 회장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때까지 직선제를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직선제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거기에 대한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대로 직접 선거를 하되 투표 기간을 늘리거나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선거를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차려놓고 오다 가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 가져와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줄을 못 세우니까 그래도 투표가 10,000표 이상 나와주면은 진짜 그 명실상부하게 그 한인회장이 누가 봐도 한인회장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간접 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인단을 선정할 때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접 선거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 간접 선거의 그 투표권을 누구한테 주는 건지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돼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 투표권을 나누실 건지, 어떤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지. LA 한인회는 조만간 법률 자문을 거쳐 정관 개정과 차기 회장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인구조사 센서스 마감일이 한 달 연장됩니다.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던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린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구조사 센서스를 한 달 일찍 끝내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루시고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방침에 시행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 마감일을 다음 달 말로 한 달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예정보다 짧아진 스케줄은 부정확한 조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연방 예산 배정과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올해 3월 시작된 센서스 조사는 당초 7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조사 마감일은 10월 말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 달 앞당긴 9월 말 조사를 마감하고 올해 안에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인구조사 일정이 단축되면 특히 소수계 커뮤니티의 인구조사가 누락될 위험이 크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센서스국은 아직 어떠한 입장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플롤튼 교육구의 한인 학생 비율은 무려 25%나 됩니다. 가장 많은 한인 학생이 있는 교육구 중 하나인데요. 교육구 내 3개 학교에 한국어반이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한국어반 운영은 한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교육구 가운데 하나인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교육구. 전체 학생 가운데 25%, 4명 중 1명은 한인 학생입니다. LA 한국어 교육원과 한국어진흥재단이 플러튼 교육구와 함께 교육구 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치우드와 피슬러스쿨, 그리고 팍스 주니어 하이스쿨 3곳에 한국어반을 새롭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로버트 플레카 플러튼 교육감은 지난 7년간 교육구 내 한인 학생들의 수는 무려 12%나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는 겁니다. So I do of course want to thank you for the funding and the grant so that we can continue to grow and expand our Korean language programs. That one day we will have a dual immersion Korean program here in our district. And I do see that that is a definite, I see that in our future. I see that we would be able to do that. LA 총영사관은 플러튼 교육구의 한국어반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애나하임에 이어 플러튼 교육구에도 한국어반이 신설되면서 오렌지 카운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The Korean government will always on your side to support opening of the Korean class in your school district and continue to the school teachers by providing the teaching materials and others.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47개 학교, 전국에서는 76개의 공립학교에서 한국어반이 개설돼 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기아 자동차가 2021년형 차세대 소렌토를 공개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으로 출시된 소렌토는 기존 모델에 비해 전장이 길어지고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쾌적함과 편의성도 극대화했습니다. 기아 SUV 최초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물론 전자식 다이얼 변속기를 장착해 고급스러움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2021년형 기아 소렌토는 올해 말부터 5가지 트림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시신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안치됐습니다. 바이든 후보 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후 연방 대법관 후보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한인타운에 노숙자 쉘터 2곳이 오픈합니다. LA시 브릿지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웨스턴 애비뉴와 18가 인근의 여성 노숙자 쉘터는 어제 오픈하우스를 했으며 위셔와 호버 고차로의 노숙자 쉘터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캐슬 바베큐 레스토랑으로 SUV 차량이 돌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4시쯤 캐슬 바베큐 레스토랑에 벤츠 SUV 차량 한 대가 돌진했으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차량 안에는 2명이 타고 있었지만 행방이 오리무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감염률이 1% 정도에 머물러 안정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브루클린의 미드우드, 보로파크, 벤슨허스트 등 3개 지역의 코로나 감염률이 무려 4.71%에 달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 재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만료일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주 총무처장관실은 모든 일리노이 주민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내년 2월 1일, 차량 등록증은 오는 11월 1일로 만료일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던 리얼 아이디법 시행도 내년 10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산불로 인해 대기오염 수준이 낮아지면서 킹스캐년과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공원국은 대기오염 수준이 향상되긴 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수일간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노약자나 폐 심장질환자는 방문을 자제하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쿼이아와 데블스 코스트 파일 모뉴먼트는 계속 폐쇄 중입니다. 네, 최근 브리아나 테일러 사건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 하나의 사건이 잠잠해지면 또 다른 사건이 기다렸다는 듯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불안불안한 마음입니다. 왜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배려할 수는 없는지 우리 자신부터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빅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